연봉 9천만 원에 성과급 1억을 자축했던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1년 만에 동료들의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1957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노조를 향해 처음으로 공장 문을 잠갔고 단 16일 만에 노조가 백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조용히 미국 루이지애나에 8조 4천억짜리 새 제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황금 노조의 1억은 어디로 흘러갔고 왜 결국 당진공단 분식집과 여러분 자식의 일자리까지 같이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그 회로를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자기 공장 문을 직접 닫아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면요. 2025년 2월 24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7년 창립 이후 68년 만에 회사가 노조를 향해 처음으로 부분 직장 폐쇄 카드를 꺼낸 거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하고 공장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시작은 노조의 게릴라식 부분 파업이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라인을 끊었다 이었다 압박을 키워갔거든요. 그런데 회사도 더는 못 참았습니다.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카드를 처음 꺼냈으니까요. 자, 여기서 결말이 어땠을까요? 단 16일이었습니다. 3월 13일 노조가 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거든요. 68년을 한 번도 안 쓴 회사의 한 수가 단 보름 만에 통한 셈이죠. 더 놀라운 건 합의 내용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8.5% 인상에 성과급 500% 더하기 1,8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건요,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성과급 450% 더하기 1,0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년을 싸워서 결국 전년 대비 딱 50만 원 더 받은 셈입니다. 한 달치 공과금 정도 더 받겠다고 2달 가까이 라인을 멈춘 거죠. 그 사이 회사가 잃은 돈은 254억 원, 냉연 부문 27만 톤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노조원 한 명당으로 나눠보면 중형차 한 대 값이 공중으로 흩어진 셈이에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회사가 던진 부메랑이 아니라 노조가 스스로 던진 부메랑이 노조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메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년 뒤 동료들의 책상 위로 또 한 번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얼마였길래 회사가 처음으로 문까지 닫게 만든 걸까요? 그 숫자를 보면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이거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직원 평균 연봉 약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급을 얹으면 1억에 닿거든요. 같은 철강업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히 2배가 넘는 거예요. 당진제철소 현장직 교대 근무 3년 차면 세전으로 9천만 원이 그냥 찍힙니다. 신입조차 7천만 원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연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2배를 받으면서 더 달라고 1년을 쌓은 사람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현대제철만의 일이 아니에요. 옆 동네 현대차로 가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사업보고서 기준 현대차 직원 평균 임금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만 43,285명, 광역시 하나 인구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1억대 연봉을 받는 구조죠.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차 한 대를 만드는 1차 협력업체 직원 평균 연봉 4,700만 원입니다. 2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 2,800만 원, 사내 하청은 2,200만 원까지 떨어져요. 1차는 절반, 사내 하청은 정확히 5분의 1,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라인에서 같은 차를 만드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한번 납품하기 시작한 협력업체는 다른 데 팔 곳이 사실상 없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시장, 영어로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주는 값을 받아야 하는 시장 구조예요. 협력업체가 단가를 깎인 만큼 그 차액이 그대로 완성차 노조원의 1억대 연봉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9천만 원짜리 노조의 진짜 정체는 협력업체 4만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을 한 곳에 몰아놓은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 노조가 2026년 새로 들고 나온 카드는
1억 2천만 원짜리 사람들이 어떻게 더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울산 공장, 현대차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가 새 요구안을 꺼냅니다. 그 핵심에 30이라는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거든요. 작년에 회사가 1년 동안 번 순이익 13조 2299억 원, 그 중에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9690억 원, 노조원 한 사람당 9170만 원꼴이죠. 평균 연봉 1억 24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9천만 원을 얹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1년치 연봉을 2번 받는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거기에 기본급 14만 9,600원 추가 인상, 정년 65세 연장, AI와 자동화가 들어와도 총 고용 보장.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들어줘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날 회사가 발표한 1분기 성적표가 같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영업이익 2조 5,14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8%였습니다. 30이라는 숫자 두 개가 정반대로 부딪힌 거죠. 한쪽은 순이익의 30%를 더 달라, 다른 한쪽은 영업이익이 30%나 빠졌다. 같은 시점, 같은 회사 안에서요. 더 무거운 건 그 마이너스의 정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긴 관세 비용만 1분기에 8,600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환율, 원자재 값, 판매 보증 충당금까지 줄줄이 회사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 대표 최영일 대표이사가 결국 이런 말을 꺼냅니다. 현실을 직시해달라. 노조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가 직접 한마디였죠. 1억 2천을 받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던진 숙제, 그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조가 30%를 외치는 사이에 회사는 이미 다른 곳에 답을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답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보면 이 모든 게 왜 자업자득이라는 부메랑인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1년 동안 50만 원을 더 받겠다고 공장 문 앞에서 싸우는 사이에 회사는 정확히 같은 시점,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무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화학 정유 공장이 줄지어선 미국 남부의 작은 산업도시예요. 2026년 초 현대제철은 이 동네 외곽에 약 208만 평짜리 부지를 9,100만 달러에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땅이에요. 그 위에 들어설 새 제철소의 총 투자비가 무려 5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4천억 원입니다. 인천 공장 1년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박아 넣는 거죠. 지분 구조는 더 노골적입니다. 현대제철 미국 법인이 50%, 현대차 미국이 15%, 기아 미국이 15%, 그리고 포스코가 20%를 들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철강 회사들이 미국 안에서 새 살림을 차린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던 자동차 강판을 이제 미국 땅에서 직접 뽑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연간 생산 능력은 270만 톤, 이 중 자동차 강판이 180만 톤, 일반 강이 90만 톤입니다. 가동 시점은 2029년 1분기로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는 이런 약속까지 얹어줬어요. 직접 일자리 1,300개에 협력업체 일자리 4,100개를 더해 도널드슨빌에 5,4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같은 시점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보세요. 인천 공장의 전기로와 철근 설비가 꺼졌고 포항 2공장은 무기한 휴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장 불을 끄고 다른 한쪽에서는 8조 원짜리 새 공장 부지를 사들이는 일이 같은 분기에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연일까요? 노조가 직장 폐쇄에 굴복한 그달, 회사는 미국 부지 매입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달력칸이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결국 황금 노조가 이긴 것처럼 보였던 일련의 끝에서 회사는 한국 노조 카드를 그대로 미국 일자리 5,400개와 맞바꿔 놓은 셈입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차 한 대 만들어 팔면 그 5천만 원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충격입니다. 자, 이제 가장 솔직한 숫자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는 그 자동차 할부, 그 5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차 한 대 평균 출고가를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업계 추정치를 따라가 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부품과 원자재 값입니다. 강판, 반도체, 배터리까지 다 합치면 출고가의 절반 안팎이 협력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케팅과 물류로 약 8%, 약 400만 원이 새어나가고요. 주주배당이랑 재투자에 들어가는 영업이익이 또 약 8%, 400만 원 수준입니다. 세금이랑 본사 운영비로 6%, 300만 원이 더 빠져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인건비가 약 12%, 6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이 한 차를 만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완성차 정규직 노조원 1명에게 흘러갑니다. 숫자로 보면요,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광주조사 기준 같은 차 한 대를 만진 1차 협력사 정규직 손에 1년치로 떨어지는 건 평균 4,700만 원. 2차 협력사는 2,800만, 사내하청은 2,200만 원입니다. 그 사이 완성차 노조원 1명은 1억 2,400만 원을 받아갑니다. 1대 5격차죠. 쉽게 말하면요, 같은 차 한 대 안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5사람 몫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같은 공장 정문을 드나든 사람들끼리 같은 시간에 써서 만든 차인데 말이죠. 결국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사내 하청 한 사람 손에 떨어지는 1년치는 고작 2,200만 원입니다. 1차 협력사 정규직도 4,700만 원에서 멈춰요. 그 사이 완성차 노조원 1명에게는 1억 2,400만 원이 갑니다. 여러분이 매달 갚는 50만 원 할부에서 인건비로 빠지는 6만 원의 거의 전부가 노조원 1명에게 가고 협력사 직원 5명이 그 1대5를 나눠 갖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8년 전 어느 도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군산이라는 이름의 도시였죠. 여러분, 이 구조의 끝이 어떤 풍경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는 이미 8년 전에 그 풍경을 봤습니다. 전북 군산이라는 도시에서요. 2018년 2월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공장 가동이 멈췄거든요. 잘 나갈 때 군산 공장에 부품을 대던 협력업체가 130곳에서 160곳, 거기서 일하던 사람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광역시의 한 개동 인구가 한 공장에 묶여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공장이 떠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협력업체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연 매출 100억 원을 찍던 회사가 30억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의 70%가 증발한 거예요. 직원 대부분은 짐을 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회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산시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던 부가가치, 그러니까 GRDP라고 부르는 도시의 1년치 살림살이가 약 2조 3천억 원, 정확히 16%가 사라졌거든요. 8년 사이에 군산을 떠난 사람만 2만 명입니다. 중소도시 한 개동이 통째로 비워진 규모죠. 이걸 정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 비경제, 영어로는 Diseconomy of Scale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도시 전체가 한 공장에 매달려 있으면 그 공장이 떠나는 순간 도시 자체가 작동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GM이 떠난 군산에서 벌어진 일은 현대제철이 떠나는 인천, 당진, 포항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구조 위에 같은 결말이 얹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이미 진행형입니다. 한국 GM은 트럼프 15% 관세를 그대로 막고 있고 2027년 말이면 정부와 맺은 잔류 약속도 끝납니다. 2026년 2월에는 서울, 부산 직영 서비스 센터부터 슬그머니 줄였잖아요.
그나마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신형 SUV XM3 수출 물량을 따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한국 자동차 도시들은 지금 떠날 회사, 손에 들린 표 한 장을 마주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미국으로 갈아탄 카드는 새 공장 한 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람을 대신할 새 직원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회사가 미국에 8조 4천억짜리 새 공장을 짓는다는 것까지는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카드가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2026년 4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형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001번을 공개했습니다. 키 1.9m, 몸무게 90kg, 동작 56가지를 사람처럼 해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그 로봇 회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 대 초기 가격이 약 13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입니다. 비싸 보이시죠? 그런데 5만 대 양산이 시작되면 4,36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연 유지비 1,400만 원에 매일 1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람 2명 몫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는 단정합니다. 투자비는 2년이면 회수되고 조립 공정 생산성은 최대 3배까지 올라간다고요. 쉽게 말하면요, 평균 연봉 1억 원 받는 정규직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4천만 원짜리 로봇 한 대를 사두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더 싸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대체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임금이 올라갈수록 회사가 사람 대신 기계로 갈아타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원가의 60%를 현대모비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봇 공급망 자체를 현대그룹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로봇이 어디로 갈까요? 한국이 아닙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에 있는 메타플랜트 부품 분류 라인에 먼저 투입됩니다.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돼 연간 3만 대가 양산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 아니고 미국일까요? 답은 노조 단체 협약안에 적혀 있거든요. 자동화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노조에 통보하고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노조가 막을 수 있는 무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단체 협약으로 한국 공장에 로봇이 못 들어오게 막는 사이 회사는 미국 공장에서 그 로봇으로 아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을수록 더 빨리 미국에 짓는 겁니다. 그게 부메랑이에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노조원 수는 매년 1,000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매년 2,000명 넘게 나오는데 신규 채용은 그 자리를 다 채우지 않거든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 셈은 이렇게 됩니다. 정년 1명이 빠지면 그 자리에 로봇 한 대가 들어가고 신입은 0입니다. 자식 세대가 들어갈 자리가 매년 1,000개씩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회로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요. 자, 이제 회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8년이 되면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 공장 부품 분류 라인에 들어갑니다. 2029년 1분기 루이지애나 8조 4천억짜리 새 제철소가 불을 켭니다. 2030년에는 같은 로봇이 조립 라인까지 확대됩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에 이어 포항이, 포항에 이어 당진이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옆 협력업체 130곳, 1만 명 단위의 일자리가 GM 군산처럼 한꺼번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9천만 원 자축하던 그 노조원 본인입니다. 회사는 미국으로 갔고 협력사는 도산했고 동네 분식집은 문을 닫았는데 정작 자기 자식이 들어갈 자리도 사라진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 협약의 자동화 거부 조항에 일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도록요. 그래야 회사가 한국 대신 미국에 새 공장을 짓는 우회 길이 막힙니다. 둘째, 미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독일은 합법 파업은 면책하지만 미법 파업에 한해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살쾡이 파업 같은 위법 파업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완성차 노조원과 1차 협력사, 2차 사내하청의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차를 만든 사람들끼리 5배 격차가 난다는 사실이 매년 숫자로 드러나야 진짜 협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현대차나 기아, 현대제철 협력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동률은 어떤지, 인원은 줄었는지, 사장님 표정은 어떤지요?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을 다음 추적 영상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또 다른 황금노조, HD 현대중공업 조선노조의 민낯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